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속보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정말이지 리플 소송은 끝까지 XRP 홀더들 애간장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과 SEC가 소송 종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소송이 끝났다, 종결됐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짚어봤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리플과 SEC의 합의 요청안을 기각했습니다. 물론 법원이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거지 이 합의와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을 거론한 것은 아니어서 다소 기계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참 끝까지 정말 수월한 게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합의 요청이 기각됐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적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대체 어떤 절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이 리플과 SEC는 연방법상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합의를 요청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래 민사소송규칙 60조에 따라서 판결 이후 구제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리플과 SEC는 이걸 생략한 채 합의 승인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서류를 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이 끝난 뒤에 판결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걸 건너뛰고 합의를 구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그들의 요청에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판결을 뒤집거나 벌금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신청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인 이유로 이 합의안을 받아줄 수 없고, 설령 항소심에서 사건이 내려온다라고 해도 이 상태로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번 기각이 합의 자체를 막은 건 아니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번 결정은 리플에 유리했던 기존 판단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상의 이슈일 뿐이고 SEC와의 합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법원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적을 한 것도 절차상의 흠결이지 이 합의 내용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됐던 합의안의 골자를 보면 작년 8월 판결에서 부과됐던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 가운데 5천만 달러만 SEC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예치 계좌에서 리플에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작년 8월 판결 이후에 XRP 판매에 내려진 영구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EC도 이 합의안을 두고 특정 전례를 만들 의도는 없다라며 어디까지나 개별 사안 해결에 집중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양측 모두 이 지루한 싸움을 서둘러서 끝내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방증인데,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요건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 소식은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재판 문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 제임스 필란은 법원이 이례적인 테크니컬 실수 때문에 요청을 기각했다라며, 리플과 SEC 양측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류 제출 포맷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 변호사조차도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례적인 테크니컬 실수, 이런 표현이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도 추가적인 나름의 해설을 제시했는데, 이 양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민사소송 규칙상의 올바른 규정에 근거해서 구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규정에 따라서 다시 제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당사자가 이제 판사 앞에서 네 발로 기어가서 잘못을 빌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까지 덧붙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법원이 절차 자체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이런 해석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법적으로 잘못된 서류를 낸 건 아니지만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다라며 판사가 이걸 시간 낭비로 보고 엄격히 바로잡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판사가 요구한 대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왜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변호인들이 일을 열심히 할 차례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했다가 시간만 더 들이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리스폴리 변호사는 SEC와 리플 측이 이번에 60조 규정에 따른 상세한 모션을 준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모션에는 SEC가 다른 관련 소송들을 취하하고 있다는 점, 그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등을 소명하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를 설득해야 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이 제작성 작업을 거쳐서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몇 주 안에 판사의 판단을 받는 일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방향이지만 다만 약간의 지연과 이 추가 서류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 기각이었다라면 SRP가 폭락하는, 2달러 밑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시세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이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XRP 홀더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짜증나기도 하고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리플 측이 이미 유리한 쟁점을 확보해 뒀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의 공개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해서 업계에 큰 의미를 남긴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 절차상 문제로 그 판단이 번복된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SEC 역시 이 부분에는 더 이상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매듭 짓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의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OK까지 성사가 된다라면 XRP는 미국 내 규제 지형에서 온전하게 한숨을 돌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 공식적으로 완전 끝내고, 비로소 XRP의 규제상 지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 바라보는 게 홀더 입장에선 살짝 짜증도 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XRP가 제도권에 안착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워낙 암호화폐 규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례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술적 지표부터 수급 동향, 이 거시경제 환경까지 다각도로 살펴보면 탄탄한 구조적 상승 추세가 엿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구조적 강세를 보여주는 시그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려는 골든크로스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일선이 100일선을 넘는 것은 이 중기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 차트에서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우상향으로 정렬되면서 강세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평균 구조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랠리가 아닌 지속적인 상승 추세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까지 한번 내달린 뒤에 지금 10만 3천 달러에서 10만 4천 달러대 이 좁은 박스권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조정 없이 신고가 부근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RSI도 현재 70 전후로
과매수 영역 바로 아래에서 안정되고 있고 거래량도 급등 이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조정 국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급격한 과열 없이 건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온체인 지표를 보면 고래들, 이 큰손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주소들이 총 83,000 BTC 이상을 추가로 축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소액 보유자들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큰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물량을 사들이며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매집은 수급면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도 큰 조정 없이 견고하게 10만 달러 선을 지켜내면서 고래들의 지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호재성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동성 지수 빅스가 최근 18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빅스는 흔히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공포 대신 낙관이 자리 잡으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적극적인 자금 투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빅스가 낮을 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리스크 온 환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 분석을 보면 빅스 급락으로 당분간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계속될 것이라며 100일 안에 비트코인이 13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제시되기도 했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거시 지표도 비트코인의 우호적이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기관들의 발언도 비트코인의 입지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애널리스트 팀은 2025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다소 대담한 그런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증가와 일부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움직임 등을 근거로 들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JP모건이라는 게 조금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유럽의 거대 경제권인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도 놀라운 언급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공개한 리포트에서 비트코인은 2022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자산이다. 이렇게 밝혀버렸습니다. 제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전통 금융권조차 비트코인의 지위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월가의 투자은행부터 국가의 중앙은행까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호적인 변화가 꽤나 직접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강세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가격은 이미 10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기술적인 지표를 봐도 추세가 탄탄하고 온체인 데이터는 큰손들의 매수를 가리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기관 자금과 거시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일시적인 저항선에 부딪혀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단으로는 10만 5천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야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만약 조정을 더 받게 된다면 9만 7천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 구간이 1차적인 지지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5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교차가 실현되는 시점에 강세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고 머지않아서 지난 1월에 기록했던 10만 9천 달러의 이 올타임 하이 도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약간의 시간 문제지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 14만 달러다.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그 이상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과연 이런 멀티 호재들을 타고 어디까지 나아갈지 조금 더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이 정서적인 부분, 단기적인 급등락 이런 거에 멘탈 털리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투자 스탠스 견제 나가시면서 나름의 전략적인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